흙과 물과 불에 정성을 더하면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도예 작품이지요. 30여 년간 한 길만을 걸어오며 자신의 영역을 구축한 도예가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작은 찻잔에 자연을 담고 전통과 현대를 버무려내는 도예가 양계승 씨를 만나봅니다. 순천 상사면 고즈넉한 풍경을 따라가면 뒷산에서 흙을 채취하는 양계승 도예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흙과 고요한 정취에 빠져 이곳에 터를 내린 그는 재촉하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다그치며 늘 작업에 열중하는 부지런한 예술가. 직접 채취한 황토와 백두를 섞어 작업하는 그에게 흙은 좋은 도자기를 얻기 위한 기본입니다. 흙을 직접 캐시고 또 다듬으시고 하는 거 보니까 조심스럽게 또 정성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도예가한테는 흙이란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도자기를 빚는데 가장 기본이 흙이고 네. 또 흙을 통해서 흙의 성질이 아닌 전혀 다른 무기 물질로 변하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고 또 어떤 흙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저앉기도 하고 또 잘 나오는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어떤 흙을 골라야 되는 겁니까? 어떤 흙이 좋은 흙인가요? 내가 내고 싶은 색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내는 것이 도예 작가로서 해야 하는 일이고 네. 또 내가 추구하는 부분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가르쳐주는 흙이 좋은 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그 도예가의 길에 들어섰을 때 네. 어떤 계기로 어떤 이유로 이 길에 들어서게 되셨나요? 처음에 우연찮게 마산에 가서 도자기 빚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흙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을까? 네. 제가 그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숨이 턱 막히는 아, 정말 이 숙명과도 같이 느껴지는 어떤 뭔가가 있어서 네. 제 미래를 결정하게 될 직업을 몇 분의 여유도 없이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네. 왔습니다. 그때가 저 연세가 언제? 제가 22살 때였습니다. 아, 22살 때 그냥 운명처럼 딱 하고 맞닥뜨리신 거군요. 그렇죠. 그때 저는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런 너무 감동적이게 감동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흙과 제가 인연을 맺어서 지금 한 32년째, 33년째 도자기를 빚고 있습니다. 혈기왕성하던 청년이 흰머리 지긋한 중년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을 관통한 유일한 목적은 도자기였습니다. 젊은 시절엔 물레 앞에 앉아 작업하며 새벽별을 보는 일이 다반사였고 도예에 눈을 뜬 이후엔 자신만의 기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워졌는데 그가 주목한 건 바로 유약이었습니다. 수백 가지의 유약을 직접 만들어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에서 그만의 빛깔을 찾아낸 거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자기 그러면 백자 아니면 청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만드시는 데 있어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청자, 백자, 분청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네. 또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도공들은 또 우리 시대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또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도공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예. 선생님께서 그동안 특별히 이 유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들었는데 유약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그 유약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찾는 거죠. 아하. 무수히 많은 유약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고 네네. 그것을 발견해 가고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가마에 불을 뗄 때마다 20, 30종류의 유약 데이터를 넣어서
정말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뭐 살아있는 도예가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도자기라는 거, 자기라는 건 전통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전통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도 아직까지도 현대에서 쓰고 있잖아요. 예, 예. 현 시대를 살아가는 도공들이 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선을 보이고 소개를 해야 되겠죠. 네네. 예, 그래서 내가 만든 독창적인 도자기를 자연에 가깝게 빚으면서 그것이 사람한테 친근감이 가는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도자기를 빚는 어떤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한 것들을 새로운 것과의 만남,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 두고 네. 가마의 문을 열었을 때 기다림, 설레임, 이런 것들이 바로 가난하게 사는 도공이지만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예. 새로움에 대한 갈망은 도예가 양계승의 30여 년을 가능케 한 동력이었습니다. 전통에 기반을 두되 현대의 삶과 어우러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왔지요. 흙과 불이 조화를 이루는 시간과 온도를 고민했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모험을 즐기는 가운데 독창적인 작품들이 잉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만드신 그 수많은 작품들 중에서 그래도 굉장히 애착이 가는, 정말 이 작품 하면 지금까지도 생각난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내일도 만들고 모레도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네. 어떤 유약의 오묘한 빛깔이라든가 네. 유약의 오묘한 발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씻고도 다시 나올 수 없는 네. 그런 작품에 특별한 애정이 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붓을 놓으면 작품이 완성이 되지만은 네네. 저희들은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공은 다 했는데 네. 그 다음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한번 심판을 받아야지 된다라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서, 야, 정말 나는 그때 22살 그 순간에 내가 도예에 빠져들기 잘했다, 이런 희열을 느낄 때, 작업하면서 정말 큰 기쁨을 느끼실 때는 언제입니까? 물레간에 앉아 있을 때, 네. 앉아 있을 때는 내가 지금 물레를 돌려서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인가요? 또 어떻게 완성된 도자기 작품을 빚어낼 것인지를 네. 구상을 하고 물레간에 앉아서 빚는 순간이 네. 가장 행복하고, 또 그렇게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순간 가장 평온하고, 네. 그때 도자기를 내가 선택을 해서 빚는 것에 대해서 가장 보람되게 생각을 합니다. 전시회를 선생님께서 자주 갖는 이유, 쉬지 않고 전시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든 서예를 하는 사람이든 공예를 하는 사람이든 전시회를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나태해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또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네. 그런 어떤 것이 전시회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본이나 스위스 같이 해외에서도 전시회를 여셨거든요. 예. 국내에서 할 때와 해외에서의 그렇게 전시회를 할 때의 그 관객들의 반응이라든지 또 선생님의 느낌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은 우리나라 도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배웠고, 네. 청자라든가 백자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도자기인 줄만 알았었는데, 네. 스위스라든가 호주에서 가서 전시회를 해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네. 아니 자기들은 중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는 알아도 네네. 한국 도자기는 잘 모른다는 거죠. 어허.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다양한 도자기를 빚고 하는 작품 활동을 하는 분들이 계시냐고. 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우리가 한국 도자기를 알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또 시대적으로 우리한테 책임이 있구나.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차를 가꾸고 직접 덮고 그 맛을 음미하는 차 애호가 양계승 씨. 찻잔을 소중히 여기는 다도인들의 모습에 감명받은 그는 작은 찻잔 하나를 빚는 일에 지극한 정성을 썼는데요. 계절에 따른 미묘한 차이를 생각하고 차의 빛깔을 훼손하지 않는 색깔까지 감안해 세심하게 작업하는 도예가의 마음을 빌어 최고의 닭이가 만들어집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유독 찻잔, 닭이에 애정을 쏟으시는 이유는 뭡니까? 처음에 도자기를 시작할 때부터 네, 이 닭이하고 연을 맺어서 지금 벌써 30년이 됐는데 네, 닭이를 접하는 분들이 너무 소중하게 사용하고 그 닭이 속에는 그냥 도자기가 아니고 예절과 네, 어떤 정성이 아하, 묻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모든 분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찻그릇을 네. 지금까지 만들게 된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32년이라는 세월 동안 찻잔 말고도 많은 도자기를 만드셨는데 예. 그렇게 도자기를 계속 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제가 인연을 맺은 지가 30년이 넘어서 도자기를 빚고 하는 것은 제 생활이고 저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아닌가. 네. 그래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도자기를 빚기 위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이 뭐 제 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앞으로의 뭐 색다른 전시 계획이라실지 예. 또는 뭐 가지고 계신 꿈이랄지 예. 그런 미래 얘기를 좀 예.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장작가마를 통해서 네. 달 항아리라든가 진사 요변 항아리라든가 이런 쪽에 도자기를 빚어서 네. 장작가마만이 나올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도자기에 심취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제 우리 딸이 네. 이 도예고등학교에 다녔고 네네. 다시 또 과학기술대에 다니면서 네. 도예과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들보다는 딸이 하겠노라고. 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또 작품 활동에 굉장히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었어. 아, 대를 이어서 이제 작품들이 탄생하겠네요.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우리의 수순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일본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 19대, 20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이 많은데 반해서 우리 한국은 대를 이어가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요즘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새롭고 현대적인 맛이 나는 네. 현대자기를 배울 것이고 네. 또 저는 아무래도 과거와 현대를 공유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도자기의 어떤 빛깔이라든가 도자기의 형태에서 또 우리 딸의 현대적인 감각을 이용한 도자기를 같이 네. 그 전시회를 한번 하는 것이 꼭 네. 추진을 하고 싶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흙을 운명으로 받아들였고 그 속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온 30여 년. 그에게 흙과 도자기는 삶을 견고하게 지탱하는 가치입니다. 명로진이 만난 양계승 씨는 은은한 흙내음을 사랑하며 새로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깊이 있는 도예가입니다.